그래서 그거를 어느 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앞에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P. 그래서 이거를 앞자만 따서 캡 모델이라고 불러요. 모자, 캡 모델, 캡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RDBMS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는 시스템을 RDBMS고, 그 중에서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서 그런 게 필요 없이 이제 요거 컨시스턴트하고 P, 파티션 톨러런스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얘라고 부르고 또 얘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놨어요. 이런 구분이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RDBMS하고 NoSQL하고의 아까 전에 캡 이론에서 여러 가지 세 가지 구분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장단점을 쭉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장점 단점보다는 얘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근본 원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야 되고 트랜잭션을 항상 일정하게 다 처리를 해줘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는 빅데이터 시대라 그래서 NoSQL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행 같은 데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해 주는데. 아무리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NoSQL이 좋다 그래도 그거 쓰면 안 돼요. RDBMS를 써야 돼요, 거기는. 즉,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지, 빅데이터 시대라 그래서 다 NoSQL을 써야 되고, 다 하둡을 써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과 특징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빅데이터 시대지만은 이쪽도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같은 데 가서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서로 대화가 되죠. 그죠? 기술적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관리 저장해 주느냐. RDBMS는 테이블 형태로 해서 저장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도큐멘트 형태로 저장해 주는 거를 몽고DB가 가장 유명합니다. 뭐냐면 홈페이지 그 자체를 갖고 와서 그냥 홈페이지에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 하나하나 있죠? 그거를 그냥 저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컬럼 베이스로 저장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그래프 모양으로 저장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키라는 얘기 해줬죠? 키라는 걸로 저장해 주는 형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자기에 맞게끔 이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RDBMS라고 안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0년대 RDBMS가 유행을 했는데, 이거는 뒤에 가면 이제 얘랑 연결됩니다. RDBMS는 요 파트죠. 계속 얘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정형화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죠. 근데 1년 저장하고 2년 저장하고 3년 저장하고 계속 우리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쌓여 있어요. 야, 얘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면 우리 고객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뭔가를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뭐라 그랬죠? 널리지. 그래서 데이터에서부터 어떤 우리가 고객이 하는 어떤 행동 패턴들을 어떤 규칙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휴학하면 학교에서는 관리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휴학한 학생하고 지금 재적 학생이 있죠. 다니고 있는 학생하고 휴학한 학생이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계속 우리 학교 학생이지만 그 학생은 아무 행동도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계속 관리해줘야 돼요? 안 해주죠. 또는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고 재적 학생은 아니고 졸업해야 됐잖아요. 졸업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졸업하는 학생들도 계속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BMS는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실시간 타임의 데이터들이 저장을 해주고요. 거기서부터 매년 기업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차곡차곡 관리를 해줍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매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줘요. 쭉 누적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그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웨어하우스라는 게 창고라는 의미죠. 창고는
필요 없는 거, 실제로 필요 없는 거를 일단 저장을 해놓는 공간이잖아요. 데이터도 그런 의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라는 게 나오고요. 얘도 계속 관리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분석하는데. 요즘 나온 게 이제 요거죠. 요즘 나온 게 요런,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요 파트가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전통적으로 DBMS라는 걸로 관리를 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차곡차곡 저장하니까 야 그것 좀 계속 누적 관리하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오다가 야 우리가 관련한 정보가 문서도 있고 뭐 이상한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정보들까지 저장해줘야 되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NoSQL, 빅데이터, 하둡 이런 데이터 시스템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구분이 되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에 NoSQL에 나오게 된 탄생 배경을 보시면 서로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현재 기업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들 중에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RDBMS 전형적인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누적 관리해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또 빅데이터 시스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모아주는 NoSQL 또는 하둡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세 가지 큰 특징입니다. 있죠? 그래서 몽고DB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문서들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서로 선으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도 저장이 돼 있고